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밤이었다. 하윤은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빛이 번쩍이는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빗물에 젖어 더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따뜻한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마음속은 차가운 빛처럼 서늘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민서가 올 예정이었으니까. 하윤은 소파에 쌓아둔 쿠션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랜만에. 그냥 영화나 보자고 한 건데. 하윤은 28살, 서울에서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일상은 바쁘고 고독했다.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쿨하고 예쁜 누나로 불렀지만 누구도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하윤은 레즈비언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을 그녀는 철저히 숨겨왔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여전히 특별한 것이었고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이 무거운 짐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선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고 하윤은 웃으며 바빠서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민서는 하윤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다. 민서는 이성애자 친구로 하윤에게는 안전한 존재였다. 밝고 쾌활한 민서, 항상 웃으며 주변을 밝히는 그녀. 둘이 만난 건 대학 1학년 때 같은 디자인 수업에서였다. 민서는 하윤의 조용한 성격을 신비로운 매력이라고 칭찬하며 먼저 다가왔다. 그 후로 10년 가까이 그들은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 민서는 지금 한 대형 마트에서 마케팅 팀으로 일하며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하윤은 민서를 지성 친구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민서는 항상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웃었으니까. 그게 하윤에게는 안도감이었다. 적어도 그녀의 감정은 일방통행으로 끝날 테니까. 딩동 초인종 소리에 하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을 열자 우산을 접는 민서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얘야, 하윤아. 비 때문에 늦었어. 미안, 민서의 미소는 여전했다. 그녀는 하윤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들어왔다. 한국 여자들 사이의 친한 인사, 하지만 하윤에게는 그 순간이 조금 더 길게 느껴졌다. 뭐 봐. 로맨틱 코미디. 너 스타일 아니야, 민서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하윤은 DVD를 꺼내며 웃었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비 오는 밤에라는 제목이 딱 맞네. 영화는 프랑스 로맨스물. 두 여자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다. 하윤은 일부러 골랐다. 민서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부연이라고 할 셈이었다. 영화가 시작되자 방 안은 어두워졌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하윤은 민서 옆에 앉아 팝콘을 나눠 먹었다. 화면 속 두 여자가 첫 만남에서 눈빛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자 하윤의 가슴이 저렸다.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슬쩍 민서를 봤다. 민서는 집중하며 팝콘을 집어들었다. 중반쯤 영화 속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 부드럽고 감정적인 키스. 하윤은 숨을 죽였다. 민서는 갑자기 몸을 움츠렸다. 와, 이거 진짜 로맨틱하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하윤이 등 하자 민서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갑자기 민서의 손이 하윤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 하윤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하윤아. 나 솔직히 말할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때문에. 나 이상해졌어. 이 영화 보니까 더 확실해지네. 나 너 좋아해. 친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윤은 멍하니 그녀를 봤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민서, 그녀의 기성 친구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하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떨리는 속삭임이었다. 민서야. 나도. 그 순간
하윤의 마음속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문 뒤에는 한국 사회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민서의 과거 남자 친구들. 이 사랑은 영화처럼 로맨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처럼 쓰러질까? 영화가 끝난 후 둘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민서의 고백은 폭풍처럼 불어왔다. 미안해, 갑자기. 나도 몰랐어. 대학 때부터 내가 특별했는데 그냥 친구라고 속였어. 민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윤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나도 레즈비언이야. 오랫동안 숨겼어. 고백의 무게가 둘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그날 밤 그들은 한강으로 나갔다. 비가 그친 후에 서울 거리는 습기 찬 공기로 가득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민서가 하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 시도해볼까? 조심스럽게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물에 비친 불빛이 그들의 미래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하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민서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이었다. 어머니는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하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끼리. 그건 이상한 거야. 사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숨겨야 할 존재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차별 사건들, 직장에서의 은근한 편견. 하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회사에서 피곤한 얼굴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민서에게서 온 메시지, 어제 꿈 같았어. 오늘 저녁에 떡볶이 먹을까? 하윤은 미소 지었다. 작은 행복이 시작된 것이다. 둘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갔고 케이블카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손을 잡았다. 민서는 여기서 내가 보이네, 내 인생의 우라고 속삭였다. 하윤은 웃었다. 로맨틱한 말투가 민서답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민서의 전 남자친구, 준호가 연락을 해왔다. 민서야, 다시 만나자. 나 아직 내 생각해. 민서는 하윤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그냥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하윤은 직감했다. 이 사랑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이 코트깃을 세우며 바쁘게 걸어 다녔다. 하윤과 민서는 이제 연인이었다. 조심스럽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고 민서가 좋아하는 홍대 거리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나눠 먹었다. 이 김밥, 내 목이야. 민서가 하윤의 입에 넣어주며 웃었다. 하윤은 그 따스함에 녹아들었다. 하윤의 일상은 변했다. 디자인 작업 중에 민서의 얼굴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다. 동료 하나가 요즘 하윤 씨, 연애하나 봐, 라고 물었고 하윤은 아니, 그냥 기분 좋아서 라고 얼버무렸다. 아직 공개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연애는 여전히 프라이빗한 영역이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그런 사랑은 종종 비극으로 끝나곤 했다. 하윤은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불편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 왜 항상 슬프게 그려? 민서의 삶도 달라졌다. 그녀는 직장에서 민서 씨, 남친 생겼어?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직 없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윤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찼다. 민서는 어렸을 때부터 완벽한 딸로 살아왔다.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 피아노를 치고 좋은 대학에 갔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건 자연스러웠지만 여자에 대한 감정은 처음이었다. 나 미쳤나 봐. 민서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하윤을 만나면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둘은 명동의 전통시장을 걸었다.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의 달콤한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민서가 하윤의 팔을 끼고 여기서 산 옷, 너 입어봐 라고 했다. 하윤은 부끄러워하며 거절했지만 결국 한 벌 사서 입었다. 예쁘다. 민서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그 순간 하윤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에서 자신의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겨울의 추위처럼 갈등이 다가왔다. 민서의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다. 민서야, 엄마랑 저녁 먹자. 어머니는 전통 한식당을 예약했다. 민서는 하윤에게 미안, 가족 모임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사 중 어머니가 물었다.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은? 민서는 포크를 쥔 손이 떨렸다. 아직 없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너 나이도 많아졌어. 빨리 정하세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울었다. 하윤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나한테 압박해. 우리 일 어떻게 해? 하윤은 위로했다. 천천히. 우리끼리만 알면 돼. 하지만 하윤도 불안했다. 자신의 어머니는 부산에서 올라오면 여자 혼자 서울에서 뭐해? 라고 할 터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설날을 맞았다. 하윤의 집에서 작은 한정식을 차렸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며 웃었다. 이게 우리 명절이야,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문득 민서의 전 남자친구 준호가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카페에서 만나자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 민서는 하윤 몰래 갔다. 준호야, 나 이제 다른 사람 좋아해. 준호는 웃었다. 여자. 그건 장난이지. 민서는 침묵했다. 준호의 마른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민서는 하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안해, 숨겼어. 하지만 끝났어. 하윤은 안아주며 믿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하윤은 민서의 과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시기, 그들은 여의도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돗자리에 도시락을 펴고 사케를 조금 마셨다. 건강 토스트, 민서가 잔을 부딪혔다. 하윤은 민서의 미소에 빠져들었다.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 예뻐. 하지만 공원에 가족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연인들의 웃음소리. 그 속에서 둘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까봐. 그곳에서 민서는 하윤에게 반지를 꺼냈다. 은반지, 간단한 디자인. 이거, 우리 약속이야. 영원히. 이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그 순간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 반지는 나중의 고통을 예고하는 듯 했다. 직장에서 하윤은 프로젝트로 바빴다. 클라이언트가 저성 디자이너라서 신선하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저성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온라인에서 본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 숨바꼭질이야. 민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동료가 민서 언니, 남친 생기면 소개해 라고 하자 그녀는 웃으며 건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둘은 밤에 통화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우리 강해질 거야. 그러나 반전이 왔다. 민서의 어머니가 준호를 만난 모양이었다. 준호가 내 이야기 해줬어. 무슨 소리야? 여자랑. 어머니의 전화에 민서는 무너졌다. 엄마, 그건. 민서의 눈물이 하윤의 어깨를 적셨다. 어머니의 전화는 폭탄이었다. 너 미쳤어.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민서는 하윤의 원룸에서 밤새 울었다. 하윤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엄마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그런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효도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행복은 희생되었다. 다음 날 민서는 회사에 결근했다. 하윤은 출근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 사랑해 민서는 답했다. 나도. 하지만 무서워. 그날 오후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카페에서 기다리던 그는 민서를 보자마자 말했다. 내 엄마가 나한테 연락했어? 도와줄게. 나랑 다시 시작하자.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준호야. 나 진심이야. 하지만 준호의 말은 독이었다. 하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야? 사회가 용납 안 해.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대면했다. 부엌에서 어머니는 차를 끓이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 내 생각만 해.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 이민서는 울부짖었다. 엄마, 나 행복해. 왜 이해 못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해?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할까? 하윤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민서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민서가 나왔다. 하윤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칼날이었다. 하윤의 눈물이 흘렀다. 왜? 우리 싸웠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족 때문이야. 엄마가 준호랑 만나자고 해? 그날 밤 하윤은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강물은 검게 출렁였고 반대편 여의도 불빛이 멀게 느껴졌다. 왜 항상 이렇게 돼? 하윤은 생각했다. 그녀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때 짝사랑했던 선배가 미안, 나 직진이야 라고 했을 때의 아픔. 그 후로 사랑을 포기한 듯 했다. 민서는 그 벽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다시 무너지는 건가? 며칠 후 민서는 하윤에게 편지를 썼다. 손편지, 한국식으로 봉투에 스티커를 붙여. 하윤아, 미안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준호랑 만나봤어. 엄마 설득하려고. 하윤은 그 편지를 읽고 무너졌다. 반역이었다. 사랑의 배신. 그녀는 회사에서 실수 연달했다. 상사가 하윤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둘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통화는 짧아졌고 만남은 없었다. 하윤은 혼자 명동 성당에 갔다. 민서의 가톨릭 집안을 생각하며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나던 그곳에서 그녀는 기도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봄이 깊어지자 민서는 준호와의 만남을 그만뒀다. 그 사람 진심 아니야.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화를 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살 건가? 민서는 네,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용기였다. 그녀는 하윤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카페에서 만난 둘. 민서는 눈이 부은 채였다. 하윤아, 나 준호랑 끝냈어. 엄마랑도 싸웠어. 너 없이 못 살아. 하윤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 그 포옹은 재회였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신뢰의 균열. 여름이 왔다. 더운 서울.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하윤의 고향. 바다를 보며 민서는 저기서 결혼식 올까? 라고 농담했다. 하윤은 웃었다. 언젠가 그 여행은 치유였다. 해운대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고 해동 용궁사에서 소원을 빌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하윤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하윤아, 민서랑 무슨 사이야? 동네에서 소문났어. 어머니의 말에 하윤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직장 동료 중 하나가? 하윤은 엄마, 친구예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거짓말 마, 여자끼리? 그건 안 돼. 민서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 회사에서 민서 씨,
이상한 소문 들었어 라는 말, 한국의 소문 문화는 독이었다. 그들은 숨을 곳을 찾았다. 작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이태원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며 위로받았다. 우린 정상적이야, 누군가 말했다. 그 모임에서 하윤은 용기를 얻었다. 민서야, 우리 공개하자. 숨기지 말고. 민서는 망설였다. 아직. 무서워. 하지만 하윤의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 다시 왔다. 서울의 단풍이 불타듯 붉었다. 하윤과 민서는 이제 더 대담해졌다. 인스타그램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내 소중한 사람 캡션에.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축하해 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침묵했다. 하윤의 대학 친구 하나가 메시지 보냈다. 진짜 충격이야. 하지만 지지할게.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민서의 사촌이 전화했다. 너 미쳤어. 가족이 망신당해. 민서는 울며 끊었다. 준호는 SNS에서 민서가 이상해졌어 라고 암시하는 포스트를 올렸다. 그건 명백한 배신이었다. 민서는 하윤에게 준호 때문에 나 다시 의심돼 라고 말했다. 하윤은 그 사람 잊어. 우리 믿음이 중요해.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그들은 추석을 맞았다. 민서의 집에서 가족 모임. 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해 민서, 그만둬 라고 했다. 민서는 엄마, 이게 제 3이에요 라고 맞섰다. 식탁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송편을 빚는 손이 떨렸다. 하윤은 집에 있지 않았다. 민서 혼자였다. 그날 밤, 민서는 하윤에게 달려왔다. 엄마가 나 쫓아낼지도 몰라. 하윤은 그녀를 안고 여기 있어. 내 집이 내 집이야. 그 순간 사랑의 깊이를 느꼈다. 한국의 전통 가족에서 벗어나는 건 뿌리를 끊는 고통이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눈이 내리는 밤, 타워 불빛이 로맨틱했다. 사랑의 민서가 속삭였다. 하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내려오다 준호를 만났다. 그는 술에 취해 민서. 왜 나 버려? 라고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민서는 끝났어 라고 외쳤고 하윤이 그녀를 끌고 도망쳤다. 그 사건은 트라우마였다. 민서는 공개한 게 잘못이었나? 라고 자책했다. 하윤은 아니, 우리 선택이야.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직장에서 하윤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개인 사정 때문에 라는 이유로. 차별의 냄새가 났다. 민서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LGBT 상담소에서. 당신의 사랑은 유효해요.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하윤도 함께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 이해까지 5년 걸렸어요. 희망이 보였다. 새해가 밝았다. 그들은 결심했다. 함께 싸우자. 민서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 하윤을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어머니의 답은 없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가 민서에게 건강히 지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시작이었다. 봄, 벚꽃 축제. 그들은 진해로 갔다. 터널 가득 피는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하윤이 말했다. 민서는 웃었다. 영화처럼. 하지만 고조의 순간이 왔다. 민서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 이미지 문제라는 이유. 내 소문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민서는 무너졌다. 하윤아, 나의 포기할까봐. 하윤은 분노했다. 안 돼. 같이 싸워.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고 노동청에 신고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현실이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유대는 강해졌다.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민서의 해고 소송은 길어졌다. 변호사는 증거가 약해요. 하지만 포기 마세요 라고 했다. 민서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다. 하윤은 그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우리 둘이면 돼.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이어졌다. 하윤의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민서도 불렀다. 식탁에서 어머니는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말에 하윤은 울었다. 민서도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어머니 사랑, 엄하지만 깊었다. 민서의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상담소를 추천받고 책을 읽었다. LGBT에 대해 배워봤어. 미안해, 민서야 그 전화는 기적이었다. 하윤 씨도 잘 부탁해.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준호가 소송에 개입했다. 민서 도와줄게. 나랑 결혼하면 해결돼. 그는 민서의 약점을 이용했다. 민서는 흔들렸다. 하윤아, 나 잠시 혼자 있고 싶어. 또다시 거리. 하윤은 절망했다. 한강에서 홀로 앉아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부산의 바다에서 느꼈던 외로움. 이제 민서가 그 빈자리를 채웠는데. 민서는 준호를 만났다. 도와줘. 하지만 결혼은 안 돼. 준호는 화를 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해. 그는 민서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왜곡된 이야기로. 배신당했어. 댓글들이 쏟아졌다. 혐오의 말들. 변태 새끼. 민서는 충격으로 병원에 갔다. 우울증 진단. 하윤은 곁을 지켰다. 나 여기 있어. 병실에서. 민서는 미안해. 준호 때문에. 너 상처 줬어. 하윤은 사랑해. 그게 다야? 회복 과정에서 그들은 커플 테라피를 받았다. 신뢰를 다시 쌓아요. 상담사가 말했다. 한국의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우리 약점 인정하자. 소송은 승소했다. 회사의 벌금, 민서 복직. 하지만 상처는 컸다. 준호는 사과했다. 미안, 질투였어. 민서는 용서했다. 이제 끝. 가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검은 모래 해변에서 바다를 보며 우리 결혼하자. 하윤이 말했다. 민서는 단지가 빛났다.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의 눈이 소복이 쌓였다. 하윤과 민서는 이제 결혼 준비를 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사적인 서약식을 계획했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 작은 카페에서. 준비 중 가족들이 모였다. 하윤의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왔다. 예쁘네, 민서야. 민서의 어머니도. 축복할게.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가족, 변화의 힘. 서약식 날 눈 내리는 카페, 촛불이 켜졌다. 하윤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 민서의 말. 하윤은 경원이 내 곁에 키스. 박수 소리. 그 후 삶은 평범해졌다. 하윤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LGBT 테마 작업. 민서는 마케팅 컨설턴트로 성공했다. 그들은 이태원에 작은 집을 샀다. 창가에 화분을 두고 함께 요리했다. 김치찌개, 민서의 특기.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란이 터졌다. 하지만 그들은 모임에 나가 목소리를 냈다. 우리 사랑도 사랑입니다. 어느 봄날 한강 벤치에서 벚꽃 잎이 흩날렸다. 기억나. 처음 고백한 그 영화밤. 민서가 말했다. 하윤은 웃었다. 응, 예상치 못한 기적이야.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순환했다. 아픔과 기쁨, 갈등과 화해. 하지만 끝은 따뜻했다. 두 여자,
손잡고 걸었다. 미래를 향해. 몇 년 후,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가족. 서울의 거리에서 행복하게